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확실히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선 정권이 교체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젯밤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들 첫 번째 TV 토론을 가졌습니다. 9명의 TV 토론 후보자들 너무 많이 나와서인지 조금 산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민주당의 후보들이 각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이석현 전 민주당 출신 국회 부의장도 바로 그런 소감을 올렸습니다.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TV 토론회에서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소환됐습니다.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자,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 간의 TV 토론인데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비중 있게 등장한 겁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TV 토론에 왜 윤석열이 등장했을까요? 그만큼 윤석열이 민주당 후보들한테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모양입니다. 무엇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양승조 청남도지사, 아무튼 윤석열을 상대로 좀 험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만큼 윤석열이 공포의 대상이라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추미애 전 장관 추윤 갈등 때문에 윤석열이 지금의 대권 후보 압도적 야권 1위가 된 데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완전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민주당 TV 토론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반추하는 자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이 자리에서는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박용진 거의 연합해서 이재명 때리기에 혈안이 됐습니다. 지금 민주당 TV 토론이 재미가 없는 이유는 처음부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과 경쟁이 안 된다. 의대명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이재명에 줄을 서고 국민들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쟁에 관심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래서인지 이재명 때리기, 그래서 이재명 청문회 같은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재명 상당히 혼쭐이 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재명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모릅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전부 다 이재명만 때리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재명의 약점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됐습니다. 그만큼 이재명은 혼쭐이 났습니다. 자, 이런 식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예비 후보자들의 경선,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때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끼리 경쟁할 생각은 안 하고 야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 때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구나, 이렇게 비판할지도 모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야권 유력 대선 주자 윤석열에 대한 폭격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격한 반응을 보인 사람은 추미애였습니다. 추윤 갈등의 당사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같은 사람은 추미애 완전히 이 윤석열에게 완패당해서 쫓겨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윤석열을 만든 상당 부분의 공은 추미애가 가져갈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추미애 후보 이날 토론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 도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 중립, 생명과도 같은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은 있어서는 안 될 해괴 망측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제가 법무부 장관 때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이미 감찰도 했고 징계도 청구했었다. 그런데 법원에서 직무 배제한 총장에 대해서 아직 정치한다는 말을 안 했다, 이렇게 저희 징계 청구서를 믿지 않고 그렇게 법원이 쉽게 판단을 해버렸다. 결국 추미애는 자신이 패배한 것을 시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말처럼 감찰도 했고 징계 절차도 들어갔다면 왜 당시 윤석열을 제대로 감찰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까? 징계 절차를 못했습니까? 자, 이걸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의 X파일 이런 거 처가 수사 이런 거 다 액면 그대로 믿기가 힘든 이유입니다. 이어 추미애 전 장관,
장모 사건도 기소만 하면 저렇게 3년 실형이 나올 정도인데 그동안 뭐 했나? 누가 입건조차 안 했나? 그 배후에 혹시 개입하지 않았냐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 그 당시 제가 감찰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언론이 한결같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한테 취재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제가 허위를 기반으로 징계한다고 과장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장모 사건은 당시 수사가 박근혜 정부 때 이뤄졌던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주장들이 얼마나 진실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전 총장이 총장일 시절에 왜 문재인 정권은 문제가 있다면 그때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을까요? 지금 야인이 되니까 일제히 이렇게 치고 나오는 것들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이걸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물론 윤석열 전 총장도 장모가 구속되면서 내상을 입은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조만간 회복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추미애 전 장관 또 특유의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꼭 필요하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한다. 언론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언론을 탓하는 사람이 잘된 것은 별로 못 봤습니다. 자, 이낙연 후보도 가세했습니다. 충청권에 윤석열 전 총장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런 양승조 충남지사, 양승조 후보의 지적에 윤석열 전 총장이 붕괴하고 있다고 직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낙연 후보 역시 윤석열 때문에 망신을 당한 사람입니다. 작년 초만 하더라도 이낙연의 지지율은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이 등장하고 이재명이 등장하고 지금은 한참 처진 3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윤석열 탓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낙연 후보는 윤석열 전 총장은 출마 선언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감정은 이미 혹독하게 시작됐고 오래 버티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승조 후보께서 우선 최고로 선전해 주시기를 기원드린다. 언제든지 협력하겠다. 자, 양승조 충남지사는 알고 있을 겁니다. 양승조 지사는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충청권에 윤석열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참 창피한 일입니다. 민주당 후보들을 예비 후보들 간의 TV 토론에서 윤석열 바람을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은 붕괴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후보들의 수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는 잘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재명은 자기 방해도 급급합니다. 자, 어제 TV 토론은 이재명을 향한 다른 후보들의 공격이 정말 절정을 이뤘습니다. 자, 정세균 후보가 처음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이 1번 공약이 아니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수시로 말이 바뀌는 것 같아 이리 달리는 후보가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는 공약으로 가면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박용진 후보, 말을 바꾸고 신뢰를 얻지 못하면 표리부동한 정치인이고 불안한 정치인이다. 세출 조정 등으로 50조 원을 만든다는 것은 무협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려던 분이 별장도 생필품이라고 다른 기준을 제시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은 안 된다고 타 후보들까지 압박하던 분이 슬쩍 발을 뺀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별장도 생필품이랍니다. 아무튼 이재명 후보의 많은 약점들이 노출됐습니다. 특히 박용진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영남 역차별 발언을 문제 삼으며 지역 문제에 너무 거칠게 접근한 잘못이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해명을 거짓으로 한 것도 문제다. 신뢰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경선 관련해 본인과 다른 의견을 향해 약장수라고 했다. 그런 거친 표현을 쓰는 게 옳은 것이냐. 기본소득 정책도 차제 정리하고 폐기하는 게 어떠냐고 맹비난했습니다. 김두관 후보, 계곡 정비가 큰 업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에서는 남양주 시장에게 정책 대상을 줬다. 당이 잘못한 것이냐 국민이 잘못한 것이냐. 양승조 후보,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더 불공평하다. 완전히 이재명이 동네 북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저는 아직 하나도 공약한 게 없다. 조만간 발표하겠지만 순위로는 공정성장이 일과제이고 이를 가능하게 할 수단으로 불평등과 양극화의 완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정부의 대대적 결단과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자, 이재명은 지금
기본소득 가지고 정말 장사하더니 이제 이게 안 되니까 특히 윤희숙, 유승민, 특히 오세훈 시장은 안심소득으로 완전히 박살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그머니 꼬리를 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정성장, 이건 또 조금 보수 냄새도 납니다. 문재인과 한번 붙겠다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걸 보면 이재명 머리는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걸 보면 이재명은 상당히 몰린 것 같습니다. 특히 약장수 발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보들을 말씀드린 건 아니다. 선동적인 정치를 하던 시대가 끝났고 지났고 대중들의 판단 수완이 높아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자, 당시 대통령 후보 경선을 연기하자는 주장이 나왔을 때 과거에 동물들 신기한 동물들 놓고 장사하던 약장사 이렇게 비판했던 이재명, 거친 표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이제 TV 토론에서 이재명을 향한 다른 후보들의 일방적인 공격. 그런데 추미애 후보는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좀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다 작전 같습니다. 아무튼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의 첫 TV 토론을 본 시청자들은 다들 판단을 할 겁니다. 제가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민주당 대통령 선거 끝장났다. 게다가 지금 이재명이 분당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지율은 이재명이 1등이지만 문재인 정권 핵심에서는 이재명을 밀어내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들 TV 토론에 윤석열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윤석열을 맹비난했습니다.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신사적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